나이스 TV입니다. 네, 오늘은 What If의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이것도 주제 참 찾기 어렵네요. 이거. 자, 제가 이 말만 여러분께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만 듣고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면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relativistic baseball. 일단 여러분 relativistic이 무슨 뜻인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relativistic은 이렇게 이 뜻이 이런 철자인데 잠깐만 아이인데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이 철자인데 이거를 relativistic이라고 읽고 상대주의 또는 상대론적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상대론주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모르겠다. 몰라. 이 정도만 있으면 모르죠. 상대론적인 상대주의에. 근데 여기서 베이스볼. 왜 베이스볼이 들어가냐? 이건 베이스볼에 관한 이야기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나오는 말은 광속구를 던진다는 말이에요. 광속구. 여러분, 이 광속구가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는 광속구가 아니에요. 사람은 광속구를 날릴 수가 없고, 강속구, 강하게 공 날리는 거. 강속구가 있지. 광속구는 이제, 뭐예요? 빛의 속도로 공을 날리는 건데,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 약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약 3.0 곱하기 10의 8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지금 이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질문은 What would happen if you try to hit a baseball pitched at 90% the speed of light? 야,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나올까? If you try to hit 어떤 걸 시도해봤어. Baseball pitched at 90% of speed of light. 일단은 지금 야구 방망이로 90%의 야구 방망이로 잘 못 그렸다. 90%로 날아오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 이거의 90%로 날아오는 어떤 거를 야구공을 땅 치면 어떻게 될까? 와, 이거 진짜 이 질문을 생각한 질문자님이 아주 이런 질문은 생각해낼 수 없는데. 자, 지금 우리가 원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시속 80마일, 그러니까 시속 129km로 던집니다, 야구공을. 킬로미터 per hour죠.
근데 가정을 해봤을 때 약 시속 10억 킬로미터 퍼 1시간에 이만큼 간다. 이거 되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세컨드로 보면 얘는 뭐 차이가 있겠죠. 아주 차이가 많죠. 왜냐면 똑같은 건데 이제 세컨드로 보느냐 킬로미터로 보느냐 세컨드로 보느냐 아워로 보느냐에 대해 차이가 있는데 일단 답부터 보도록 하죠. The answer turns out to be a lot of things and they all happen very quickly. And it doesn't end well for the batter or the pitcher. I sat down with some psychologist books, a Nolan Ryan action figure, and a bunch of videotapes of nuclear tests and tried to sort it all out. When followers is my best guess at a nanosecond by nanosecond portrait. The ball would be going so fast that everything else would be practically stationary. Even the molecules in the air would stand still. Air molecules would vibrate back and forth at a few hundred miles per hour, but the ball would be moving through them at 600 million miles per hour. This means that as far as the ball is concerned, they would just be handing their frozen. 이거 지금 마지막에 들리신 말이 지금 frozen 이 말이잖아요. 이거 뭔가 느낌이 두근두근하죠. 자, 일단은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주 빠르게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진 않은 거죠. 아직 해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타자와 투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좀 농담 삼아서 이 저자 앞에는 물리학책과 놀란 라이언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투수의 인형과 핵실험 비디오 테이프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을 정리해보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벌어질 일을 나노초 단위로, 나노초가 10억 분의 1초거든요. 그만큼을 한번 묘사해보면 다음과 같대요. 우선은 공이 아주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은 다른 물체들은 정지 상태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공기 중에 분자가 뭔지 아시죠? 그것도 정지 상태일 겁니다. 공기 분자는 시속 몇백 마일의 속도로 이리저리 진동을 하겠지만 야구공이 시속 6억 마일, 약 10억 킬로미터의 속도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뭐 상관없죠. 즉 야구공에 비하면 공기 분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frozen,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게 됩니다. 자, 더 읽어보도록 하죠. In fact, the moon,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이거 책이 넘어갔어요. The ideas of aerodynamics wouldn't apply here. Normally, air would flow around anything moving through it.
But the air mockers in front of this ball wouldn't have time to be jostled out of the way. The ball would smack into them so hard that the atoms in the air molecules would actually fuzz with the atoms in the ball's surface. Each collision would release a burst of gamma rays and scattered particles. 지금 아주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조금 더. 아니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지금 제 생각에 이것만 해도 지금 설명해 드릴 게 좀 길거든요. 제가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기체 역학은 여기서 적용되는 일이 없대요. 기체 역학이 뭐예요? 기체로 인한 역학, 장난이고, 기체 역학은 기체 운동이랑 그거에 작용하는 힘을 연구하는 뭐라고 그러지? 유체 역학의 한 분야죠. 그런 분야인데 뭐 정확하게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기체 역학은 여기서 적용될 게 없다. 보통 상황에서는 공기 중으로 무언가가 지나가면 공기는 그 주변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공기 입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할게요 그냥. 잠깐만. 갑자기 복사가 네, 어쨌거나 어쩔 수 없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렇다고 칩시다. 원래 공기 분자는 이런데 원래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공기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무슨 원래로 따집시다. 원래로 따지면 여기 공기 분자가 있는데 여기 안에 뭐 야구공 같은 이런 물체가 이렇게 슉 지나가면 원래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 흐르듯 이렇게 그림을 반대로 그렸다. 이렇게 지금 야구공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다. 왜냐면 공기 분자보다 야구공의 속도가 빛의 속도니까 공기의 속도는 그냥 멈춰 있는데 야구공의 속도가 엄청 크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 완료. 오케이. 그러면 하지만 이 야구공 앞에 있던 분자들은 옆으로 떠밀러 갈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니까. 야구공이 너무 빠른데 얘가 그냥 뭐 여기 있는데 이 옆으로 떠밀러 갈 새 야구공은 저 많지. 1초에 몇 미터? 30만 미터를 간 거죠. 이제 30만 미터라고 치면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야구장에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타자예요. 그리고 저쪽에 투수가 이렇게 공을 딱 던졌어. 근데 여러분 30만 미터 per second로 오는 공을 칠 수 있겠어요? 그냥 눈 깜빡하면 바로 앞에 오는데? 아니지. 뚫고 지나가요. 30만이면
너무 심하지.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야구공이 공기 분자를 너무 세게 들이박는 바람에 공기 분자 속의 원자들은 실제로 야구공 표면에 있는 원자들과 융합될 거예요. 합쳐진다. 그렇게 되면 원자 하나가 충돌할 때마다 감마선이 터져 나오면서 입자들이 흩어지겠죠. 자, 여기서 다시. 야구공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야구공에 붙어있는 입자들, 자, 입자들 색을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런 입자들이 있는데,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공기 분자 속, 빨간색, 이 공기 분자 속과 이렇게 융합이 됩니다. 섞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완성이 되냐? 이런 야구공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색인 지금 이 색이라고 칩시다. 이런 그 두 개의 분자가 합해진 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입니다. 그런데 원자 하나가 충돌을 하면 감마선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것까지 지금 방금 배웠고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책이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되는데, 보면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인데 야구공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 되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상태가 거의 진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니까 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들이 뒤로 갈 시간을 주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융합, 이 지금 선이 있는 곳이 융합구역입니다. 융합. 그런데 이제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질소 and 산소가 있는데 공기 중에 이게 어디로 가냐? 야구공에 있는 뭐랑 합쳐진대요? 탄소, 수소, 질소. 탄소, 수소, 질소 등. 야구공은 혼합물이니까. 공기도 혼합물인데 야구공은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혼합물이 많겠죠? 뭐 더 많겠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진공에 가까운데 지금 보면 자 이게 공기고 이게 야구공인데 양구라고 되어 있네. 야구공인데 얘가 질소와 산소, 얘가 뭐예요? 탄소, 그 다음에 정리입니다. 수소, 또 산소,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융합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계속 읽어보면 the gamma rays and debris would expand outward in a bubble centered on the pitcher's mound. They would start to tear apart the markers in the air, ripping the electrons from the necklace and turning the air into an expanded bubble to incandescent plasma. 눈이 이거 너무 글씨가 작은데. The wall of this bubble would approach the batter at about the speed of light, only slight ahead of the ball itself. The constant fusion at the front of the ball would push back on it, slowing it down, as if the ball were the rocket flying. Tail first for while firing its engines. Unfortunately, the ball would be going so fast that even the tremendous force from this ongoing unclear explosion would very slow it down at all. It would, however, start to eat away at the surface, blasting tiny fragments at the ball in all directions. These fragments would be going so fast that even they hit air cars, they would trigger 2 or 3 more rounds of fusion. After about 70 nanoseconds, the ball would arrive at home plate. The batter wouldn't even have seen the pitcher let go of the ball, since the light carrying the information would arrive at about the same time the ball would collisions with the air would have eaten the ball around almost completely, and it would now be a bullet-shaped cloud of expanding plasma, manure, carbon, oxygen, hydrogen, and nitrogen, ramming into the air and triggering more fusion as it went. The shell of X-rays would hit the batter first, and a handful of nanoseconds later, debris cloud would hit.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투수의 마운드 뭔지 아시죠? 거기를 중심으로 이 감마선 지금 아까 이 그림에서 감마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림 지웠나? 감마선 그림 지웠나봐. 이게 감마선이 나오는데 감마선과 파편들이 밖으로 팽창하면서 커다란 버블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공기 중의 분자를 망가뜨려 찢어놓겠죠. 원자 핵에서 전자들을 뜯어놓으면서 어떻게 한대요? 운동장의 공기를 밝고 팽창하는 플라즈마 버블로 바꿔놓습니다. 이 버블의 외벽이 야구공보다 살짝 앞서서 거의 빛의 속도로 타자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럼 타자는 죽겠죠. 야구공 앞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융합작용은 야구공을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야구공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야구공은 마치 엔진을 태우며 꼬리부터 거꾸로 나는 로켓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야구공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핵융합으로 인한 폭발의 엄청 어마어마한 힘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거의 느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은 야구공의 표면을 조금씩 갉아먹고 아주 작은 야구공 파편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냅니다. 이 파편들 역시 날아가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공기 분자와 부딪히면서 융합작용을 2에서 3차례 더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70나노초 후에 야구공은 홈플레이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70나노초면 아까 나노자가 10억분의 1초인데 10억분의 70초잖아요. 10억분의 1초인데 몰라 되게 빠른 시간에 왜냐면 그 정보가 타자는 아직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빛이 야구공은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을 테니까 딱 정보를 알았을 때 야구공은 이마 앞에 있겠죠. 공기와의 충돌로 공은 거의 다 갉아먹힌 상태가 됐고 공은 주로 탄소, 산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진 총알 모양의 팽창하는 플라즈마 구름이 되어 공기에 부딪히며 지나가는 동안 더 많은 융합을 유발합니다. 엑스레이층이 먼저 타자를 덮일 것이고 몇 나노초 후에는 파편 구름이 덮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근데 이 야구공이고 야구공 이렇게 파편들과 융합된 이 질소 상태, 여긴 질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속구의 파편들, 여기 이렇게 플라즈마 상태로 됩니다.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 공기. 그렇기 때문에 얘는 투수는 산산조각. 빠이빠이. 산산조각 나와요. 근데 이제 30나노초가 되면 투수는 이제 그냥 어차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투수는. 왜냐면 이 눈에 이렇게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정보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에 딱 정보가 있는 순간 공이 여기 그러고선 몸을 뚫고 지나가겠죠. 어차피 그러기 전에 먼저 타자는 플라즈마 상태의 공기가 덮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덮쳐서 죽게 될 거지만요. 물론 그러면서 더 심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한번 이제 영어를 읽도록 하죠. When it reached home plate, the center of the cloud would still be moving at the applicable fraction of the speed of light. It would hit the bat first, but then the batter, plate, and catcher would all be scooped up and carried backward through the backstop as a distraction. The shelf of X-ray and superheat plasma would expand outward and upward, swallowing the backstops, both teams. The stands and the surrounding neighbor, all in the first microsecond. Suppose you're watching from the hilltop outside the city. The first thing
you would see would be a blinding light, far outshining the sun. This would gradually fade over the course at a few seconds, and the glowing fireball would rise into a mushroom cloud. Then, with a great roar, a blast wave would arrive, tearing up trees and shattering houses. Everything within roughly a mile of the park would be leveled, and a firestorm would engulf the surrounding city. The baseball diamond, now a sizable crater, would be centered a few hundred feet behind the former location of the backstop. Major League Baseball Rule 6.08b suggests that in a situation the batter would be considered hit by pitch and would be equal to advance first base.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 텐데, 보면 홈플레이트에 도착할 때쯤에 구름의 중심부는 아직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구름은 야구 방망이를 먼저 때립니다. 하지만 타자, 곧이어 플레이트, 포수가 모두 붕 날아올라서 분해되면서 뒤편 그물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엑스레이층과 과열된 플라즈마는 바깥쪽과 위쪽으로 팽창하면서 뒤에 있는 그물과 양팀 선수, 관중석 인근 동네까지 모두 집어삼킵니다. 10억 분의 1초일 만에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도시 밖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입니다. 이 몇 초 동안 이 빛은 점점 누그러지고 불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버섯 구름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폭발파가 도달해 나무와 집들을 갈갈이 찢어놓겠죠. 야구장에서 대략 한 수마일 이내에 있는 것은 죄다 날아가고 폭풍 같은 불길이 주변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이제는 커다란 분화구가 되어버린 야구장의 다이아몬드는 원래 뒤 그물에 있는 곳보다 수십 미터쯤 물러난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규칙 6조 8항 B에 따르면 이런 경우 몸에 맞는 공으로 봐야 할 테니 타자는 1루까지 진루한 자격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건 조금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죠? 지난 시간은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더 재밌는 거. 다음 시간은 뭐냐면 활동을 멈춘 그 사용 후에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다음 시간 빠른 시간 내로 제가 한번 영상 찍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스TV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